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연골판 잘랐잖아요. 남아있는 연골은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연골 입장에서 내가 손상을 받은 거예요. 잘라냈으니까 기구로 잘랐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냥 바로 정상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단지 찢어져서 자극을 많이 주는 부분만 절제를 했을 뿐 남아있는 부분도 아직은 정상 아니란 말이에요. 한 달 동안은 이제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하게 되면 뼈가 그 다듬어서 남아져 있는 연골판을 자극을 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통증이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불편할 수 있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벽에 어디 쓸린 이런 피부 까진 상처, 이거 까지자마자 바로 이렇게 막 계속 비비면 어떻게 되겠어요? 덧나요. 좋지 않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콩깍지 조재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뭐 수술 케이스 말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해볼까 해요. 보니까 아주 어려운 수술, 의사가 보기에 이 정도면 훌륭한 수술 뭐 그렇게 해도 조회수는 별로 안 높더라고요. 관심 있는 거를 많이 찾아보게 되죠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수술이야 뭐 여기저기서 많이들 하니까 수술하고 나서의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이번 주제는 연골판 절제술 후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 연골판 절제를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하지 말아라, 웬만하면 절제는 많이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연골판 절제를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급적 하지 말라는 얘기고, 물론 필요할 때는 절제해야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연골판 절제술은 사실 정형외과의 무릎의 관절 내시경 수술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에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저절로 좋아지나? 되게 저한테 여러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뭔가 부작용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수술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병원에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해줘요. 좀 지내면 좋아질 거다 그렇게 얘기만 하고 물어봐도 잘 알려주질 않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 계속 아프고, 수술했는데 좋아져야 되는데 아파요. 아파서 결국은 선생님한테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으세요. 그러면 연골판 절제를 하면 무조건 좋아지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연골판 절제를 하게 되는 건 연골판이 원래 없어야 되는데 자꾸 꼈다 빠졌다 하면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 때문에 하거나, 내지는 연골판이 자꾸 자극을 해서 이제 결국은 절제를 하게 되는데, 연골판이 절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연골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골판에서 받는 충격, 연골판이 흡수할 수 있는 충격량의 남은 부분들, 그런 것들은 바로 연골로 충격이 좀 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연골판 절제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뛰어다니고 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내가 걸어 다니는 거, 팔 딛고 다니는 거, 일상생활하는 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연골판에서 충격 흡수가 좀 일부 되고, 나머지 연골로 가서 연골에서 마저 충격 흡수를 하고 싹 없어져야 되는데, 연골판 절제를 하게 되면 연골판에서 충격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연골 쪽으로 조금 더 충격이 좀 많이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골판 절제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연골이 버티지를 못해서 연골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100%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연골판 절제하고 나서 병원에 안 와, 본인이. 난 안 불편한데? 낫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뭐 저는 사실은 제가 수술하신 분들한테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환자분, 연골판 절제하고 나서 그냥 그대로 두지 마시고 연골이 약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연골판 수술하고 나서도 관리, 예를 들어서 연골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약들 뭐 드세요. 흔히들 뭐 연골에 좀 도움이 된다는 건강식품들 환자분 원하시면 드세요. 그 다음에 가끔 혼주란 주사나 DNA 주사 같은 그런 재생효과가 있는 주사를 종종 써보시는 것도 환자분에게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재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냥 방치하지만 마시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그런 치료들을 추가적으로 한 두세 달 정도, 그 정도는 좀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해보세요 라고 저는 반드시 얘기를 드려요, 연골판 절제하시는 분들한테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사정상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권유하는 이유는, 저도 종종 봐요. 연골판 수술하고 정말 병원에서는 좋아질 거다, 의사도 이것만 살짝만 다듬으면 정말 좋아지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급격하게 나빠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내시경 하면 오히려 연골이 나빠진다, 뭐 오히려 내시경 그 식염수 쓴 것 때문에 연골에 손상이 생긴다,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내시경 수술했다고 해서 연골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연골판 절제하고 나서 급격하게 좀 연골 쪽으로 가는 충격을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서서히 늘려가거나 내지는 그거를 어느 정도 좀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치료들을 같이 좀 해줘야 연골이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단련이 돼서 이제 괜찮아질 텐데, 그런 거 없이 바로 그냥 연골 쪽으로 다 충격이 가고 마음대로 그거를 그 충격을 가도록 방치를 하게 되고 연골에 대한 어떤 보강적인 그런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골이 망가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이제 다리가 너무 많이 휘어서 이제 다리가 휜 것 때문에 연골이 좀 안 좋아진다거나 그런 분들 말고 일반적으로 다리가 많이 아닌 상태에서 연골판을 많이 다듬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요. 연골판 절제하고 나서 한 달, 당신은 향후 한 달 정도, 대개는 연골판 절제가 중간에서부터 뒤쪽을 많이 하게 되니까 쪼그리 함께하고 양반다리는 하지 마라. 물론 이제 다듬고 나서 바로 찢어진 부분은 없어지니까 뭐 사실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너무 자주 하지는 마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연골판 잘랐잖아요. 남아있는 연골은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연골 입장에서 내가 손상을 받은 거예요. 잘라냈으니까 기구로 잘랐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냥 바로 정상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단지 찢어져서 자극을 많이 주는 부분만 절제를 했을 뿐 남아있는 부분도 아직은 정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한 달 동안은 이제 쪼그리 앉거나 양반다리 하게 되면 뼈가 그 다듬어서 남아져 있는 연골판을 자극을 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통증이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불편할 수 있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벽에 어디 쓸린 이런 피부 까진 상처, 이거 까지자마자 바로 이렇게 막 계속 비비면 어떻게 되겠어요? 덧나요. 좋지 않단 말이에요. 일단 한 달 정도 일상생활을 제가 크게 제한을 두라고는 하진 않지만 한 달 정도는 쪼그리 앉기하고 양반다리는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걷는 것도 운동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정말 운동하려고 하는 거는 적어도 한 2달에서 3달 정도 지나서는 뭐 제가 마음대로 허용을 하는데, 웬만하면 실밥 뽑는 2주까지는 그냥 일상생활 정도만 하시고요. 2주 지나서 실밥 뽑고 이제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실내 자전거 정도 허용을 해요. 그 다음에 걷는 것도 조금씩 늘려가세요. 한 번부터 뭐 내가 예전에 2-3시간 걸었다고 바로 실밥 뽑고 2-3시간 걷지 말고 처음에 한 30분 정도 걷다가 좀 괜찮아지면 40분 걷고 50분 걷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개월까지는 너무 과격한 거, 예를 들어서 축구, 농구, 뭐 테니스, 배드민턴 그런 것들 가급적이면 3개월까지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물론 완전하게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무리가 가지 않게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연골 보호제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보호제로 표현을 했지만 대표적인 게 이모튼이나 조인스, 뭐 아트로다 같은 그런 약들이 있어요. 비소염제이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의 염증 가라앉힌 효과가 있고 연골을 좀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런 약들 좀 쓰세요. 그 다음에 주사 치료도 종종 하시는 거 괜찮아요. 콘조란이나 DNA 주사 같은 좀 보강할 수 있는 주사들 그것도 괜찮고요. 운동은 서서히 좀 하세요. 너무 초반부터 과격하게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대략 한 3개월 정도만 다독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이 괜찮으시거든요. 수술하고서는 아무런 병원에서 얘기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쓰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정도, 뭐 크게 보면 4가지죠. 일단은 한 달 정도는 쪼그리 앉기 양반다리 피하라, 약 쓰는 것도 괜찮다, 주사도 괜찮다, 운동하는 거 괜찮은데 서서히, 그것도 아주 과격하지 않은 것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진행을 하라. 3개월 정도 이후에는 뭐 그런 큰 제한은 두지 않는다. 그 정도 좀 알고 계시면 어느 정도 연골판 절제하고 나서 뭐 급격하게 나빠졌다거나 연골판 절제하고 계속 아프다거나 그런 일들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연골판 절제하신 많은 분들 참 안타깝게도 절제를 하셨지만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좋은 정보가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다른 관리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